반갑습니다. 오시아주마입니다. 오늘은 모든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 혹은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1인 기업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광고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모든 마케팅의 유입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마케팅 유입을 정확히 잡는 방법,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가 피처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나 혹은 에이스 카운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거의 방문자만 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마케팅 많이 하면 방문자가 늘어났고, 마케팅 적게 하면 방문자가 줄어들었고, 뭐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환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케팅을 해서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될 수 있겠고요. 저처럼 상담이 중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몇 건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환 페이지라는 것을 각각의 애널리틱스에 설치를 해야만 이제 우리는 마케팅을 해서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제 전환 관련된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많은 유입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건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인지, 아니면 이건 고객들이 알아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건 내가 의도한 유입인지,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유입인지, 이것은 구매를 일으키는 유입인지, 이거는 구매를 일으키지 않는 유입인지, 이것은 내 브랜드에 좋은 유입인지, 이것은 내 브랜드에 좋지 않은 유입인지 등등등등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애널리틱스를 가만히 켜놓고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크 소셜. 첫 번째 문제점은 다크 소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오거나, 카페에서 들어오거나, 블로그에서 들어오거나, 지식인에서 들어오거나, 페이스북에서 들어오거나, 구글에서 들어오거나, 다음에 들어오거나, 각각의 플랫폼에서 들어올 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애널리틱스, 뭐 구글 애널리틱스, 에이스 카운터, 뭐 네이버 애널리틱스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잡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떤 웹페이지에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는 애널리틱스에서 가급적이면 출처들이 정확하게 표기돼야 됩니다. 물론 누락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에서 들어오는 유입들, 문자에서 들어온 유입들, 네이버 톡톡 혹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어떤 앱에서 들어오는 유입들의 경우는요,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요. 특히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혹은 문자에서 들어오는 유입들은 100% 출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 홈페이지에는 카카오톡 유입이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다. 우리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고객들은 문자를 보고 클릭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문자를 보고 클릭을 했는지 에이스 카운터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알 수 없음 혹은 다이렉트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될 뿐입니다. 이것을 다크 소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크 소셜은 우리가 다크 소셜이라는 이름만 못 들어봤을 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틀란틱의 통계를 봤을 때는 소셜로 들어오는 유입 중에 절반 이상이 출처가 알 수가 없는 다크 소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케팅하는 경우에 어떤 곳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마케터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요. 고로 우리의 마케팅의 성과들을 잘 알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바로 마케팅 유입인지 자연적인 유입인지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특히 네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검색에서 많이 생기거나 혹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인지 광고인지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 이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내 업체명을 광고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인 거죠. WSA 와인 아카데미를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는 파워링크, 두 번째는 웹사이트가 노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을 누르면 파워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광고 유입인 거죠. 두 번째, 웹사이트의 첫 번째에 떠 있는 이 업체명을 클릭을 하면은 이것은 자연적인 오가닉 서치로 들어옵니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냐,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냐, 이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사이트 명일 경우는 몇몇 업체에서만 쓰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네이버가 2월 22일부터 웹문서의 노출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가 웹문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은 아마 검색에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유입이 광고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유입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건지 우리가 구분을 못할 경우에 웹문서 최적화를 통해서 성과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광고를 통해서 얼마큼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네이버가 웹문서의 노출량을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의 방문자는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유입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혹은 이 유입은 네이버의 웹문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케팅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블로그 검색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내 블로그가 아닌 곳에서 포스팅을 요청해서 작성한 블로그이고요. 세 번째는 내 블로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에서 직접 작성한 블로그 글입니다. 그럼 고객이 1번을 클릭할 수도 있고 3번을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통계에서는 다 블로그.네이버닷컴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뭔가요? 나는 내가 쓴 브랜드 블로그에서 들어왔는지 혹은 남이 쓴 블로그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지가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 박스가 상위 노출 업체한테 요청한 글이고요. 세 번째에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작성한 글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블로그가 통째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위 노출 통한 유입인지 혹은 내가 잘 써서 들어온 유입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위 노출 업체를 계속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저 빨간 박스에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 몇 건이고 저 녹색 박스에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 몇 건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브랜드 블로그의 성과와 상위 노출 업체의 성과를 구분함으로써 상위 노출 업체를 더 써야 되는지 혹은 내 브랜드 블로그를 더 강화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냥 블로그.네이버닷컴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업체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다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빨간 박스 있는 게시글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혹은 다섯 번째 녹색 박스에 있는 글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현재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블로그.네이버닷컴으로 들어오니까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1번 블로그 체험단과 2번 블로그, 3번 블로그, 4번 블로그, 5번 블로그 체험단 각각에서 몇 건의 유입이 들어왔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블로그 게시글의 형태들, 블로그 게시글의 제목 등등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총 몇 건이 왔느냐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각각의 게시글에서 내 홈페이지에 몇 건이 왔느냐 더 중요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하실 때 딱 한 번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블로그 1회차,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 블로그 2회차, 며칠부터 며칠까지 블로그 3회차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을 3번을 나눠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게시글은 막 짬뽕으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1회차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 2회차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 3회차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꼬리표가 필요한 거죠.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워 컨텐츠가 마케팅적인 성과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파워 컨텐츠를 활용한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파워 컨텐츠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블로그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게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혹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블로그에서 작성한 컨텐츠가 파워 컨텐츠 1위에 노출되고 있고 블로그에 2위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객이 1번도 클릭하고 블로그에 있는 저 녹색 박스 2위도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문자가 2명인데요. 이 2명이 다 블로그.네이버닷컴으로
잡혀요. 그러면 블로그.네이버닷컴에 잡히는 이 방문자 2명이 파업 컨텐츠에서 들어온 건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꼬리표를 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네이버를 벗어나서 페이스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시글을 작성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끔 컨텐츠를 구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A 게시물과 B 게시물 중에 A 게시물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B 게시물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현재 우리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냥 페이스북에서 들어왔구나, 뭐 www.facebook에서 들어왔는지 m.facebook에 들어왔는지 정도만 우리가 구분할 뿐, 이 게시글에서 몇 건이 들어왔고 이 게시글에서 몇 건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고객은 A 게시글을 좋아하는지 B 게시글을 좋아하는지, 혹은 매출에 A가 더 기여를 했는지 B가 더 기여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꼬리표를 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꼬리표를 달게 되면 A 게시글로 내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B 게시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게시글이긴 한데요. 광고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온 유입인지, 혹은 그냥 단순히 게시글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광고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높은 건지, 혹은 게시글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구분 못하고 그냥 다 페이스북으로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광고가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 광고가 얼마나 성과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돌리는 게시글의 링크와 그냥 광고 안 돌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노출만 시키는 게시글의 링크를 다르게 세팅을 한다면은 광고의 성과와 게시글의 성과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꼬리표를 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화면은요, 전체 메시지를 보낸 이미지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요, 그냥 대화하다가 이 링크 괜찮네요 하고 들어온 유입입니다. 자, 그런데요, 풀친의 전체 메시지와 그냥 대화 중에 재밌네요 이거 클릭을 했을 때 유입이 다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에 아무것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카톡에서 들어왔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플러스 친구 전체 메시지는 내가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몇 건이 됐는데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몇 개가 들어와서 몇 개의 클릭을 발생을 시켜서 몇 개의 구매를 일으키느냐, 마케터로서 가장 체크를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를 측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에 플러스 친구 전체 메시지에 꼬리표를 달게 되면요, 플러스 친구 전체 메시지 총 몇 건 보냈는데 몇 개가 내 홈페이지에 와서 실제로 구매는 몇 개가 일어났구나, 상담이 몇 개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앞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HTTPS와 HTTP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뭐 간단히 다시 요약하면요, HTTP는 보안이 좀 더 강화된 주소 체계고요. HTTP는 뭐 기존의 주소 체계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화면 같이 HTTP에서 HTTP 혹은 HTTP에서 HTTPS 혹은 HTTPS에서 HTTPS로 들어오는 유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HTTPS에서 HTTP로 들어오는 유입에 대해서는 유입 출처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HTTPS에서는 보안으로 암호화된 신호들을 주고 있는데요, HTTP인 홈페이지에서는 이것을 분석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바로 블로그가 HTTPS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중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유입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HTTPS라면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HTTP라고 한다면요, HTTPS에서 들어오는 유입이 HTTP인 홈페이지에서는 잘 확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케터 입장에서는 블로그 마케팅 열심히 했는데 통계에서는 다 안 잡혀요. 다 다이렉트로 잡히거나 알 수 없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통계에서는 확인을 못하고 당연히 마케팅의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꼬리표를 활용을 해 주시면은 보다 쉽게 여러분들의 블로그 마케팅의 성과들을 HTTP인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하게 측정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블로그가 HTTPS로 바뀌었기 때문에 HTTP로 시작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마케팅의 성과들을 100%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꼬리표를 다셔야 된다.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GDN이라던가 DDN이라던가 다양한 광고 상품들, 특히 배너 광고들을 할 때 이 배너를 통해서 나한테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은 기사의 본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너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에도 꼬리표를 달게 되면은 내가 보낸 광고에 이 꼬리표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냥 내 컨텐츠 위에 넣었던 이 배너 있잖아요. 이 배너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본문의 링크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 사용된 이 배너에 꼬리표를 달게 되면은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배너 광고의 성과들 혹은 홈페이지에 단 배너의 성과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아무 짓도 안 한 로그 분석, 뭐 에이스 카운터나 구글 애널리틱스나 혹은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라고 한다면은 방문자는 카운트 되겠죠. 무슨 도메인에서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카운트가 되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방문의 성향 혹은 방문자의 성향 혹은 내가 마케팅한 유입인지 내가 그냥 마케팅 안 하고 자연적으로 들어온 유입인지에 대한 성향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여한 즉 내가 이 글 썼는데 혹은 내가 이 게시글 썼는데 혹은 이 광고 했는데 내가 의도한 유입들 있잖아요. 이런 마케팅적인 의도한 유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꼬리표를 달아야만 정확하게 유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블로그 체험단 1차를 통해서 들어왔네? 이것은 내가 3월 27일 날 쓴 페이스북에서 들어왔네? 혹은 이것은 검색 광고에서 들어왔네? 혹은 이것은 블로그 유입이 아니라 파워 컨텐츠의 유입이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꼬리표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마케터의 성과 역시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꼬리표를 다는 방법에는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UTM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에이스 카운터는 인하우스 마케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쉽게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글 애널리틱스 UTM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구글 애드워즈를 제외하고는 혹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상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직접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즉 우리나라의 혹은 우리나라의 광고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귀찮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일 많이 광고하고 있는 네이버 검색 광고도 우리가 직접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귀찮아요. 이걸 다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에이스 카운터 혹은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식 광고 상품은 자동으로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귀찮은 게 덜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덜 귀찮다. 물론 구글이 좋으냐 에이스 카운터가 좋으냐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워크스테이션 1000만원짜리 컴퓨터를 준다고 제가 다 활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글 쓰고 동영상 편집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뭐 태그 매니저나 에이스 카운트에 할 수 없는 수많은 기능이 있어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방문자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바에야 에이스 카운터를 사용하시고 비전문가임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유입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마케팅 잘 모르겠어. 귀찮은 거 싫어. 그냥 대충대충 쉽게 평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의 인하우스 마케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 월 10만 뷰에 대해서는 공짜이기 때문에 웬만큼 인기 홈페이지가 아니면 대부분 공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에이스 카운트 인하우스 마케팅 조금 더 설명해보면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사이트, 쇼핑, 브랜드 검색 구분해 주고요. 다음 클릭스, 그리고 구글 애드워즈는 구분해 주는데 만약에 키워드로 따로 발급을 하고 싶다면은 인하우스 마케팅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주소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약간 귀찮죠. 그리고 네오 클릭, 리얼 클릭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광고 상품, 뭐 네이버 브랜드 검색 쫙 있잖아요. 여기는 현재 에이스 카운트에서 제공해주는 쉽게 마케팅 유입을 측정하라라고 만들어주고 있는 어떤
광고 상품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꼬리표를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요 전에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 사용하는 동영상을 같이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에 왔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달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아실 분들은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가 제공하는 매뉴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처럼 대충대충 그러나 좀 덜 귀찮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마케팅만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대부분의 광고들은 에이스 카운터가 자동으로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파워 컨텐츠, 페이스북 광고, 상위 노출 업체에 의뢰한 경우,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SMS, 문자 발송 시 이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마케팅 설정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계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마케팅 설정에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바이럴 설정에 들어가시는데요. 이때 추가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캠페인명을 만들 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명은 파워 컨텐츠는 파워 컨텐츠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는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 게시물은 페이스북 게시물,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그리고 뭐 SMS 이렇게 각각을 큼직큼직하게 캠페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파워 컨텐츠 할 거니까 파워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 컨텐츠. 자, 그러면 소재는 뭐 쓸 거냐? 제가 좀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서 네이버에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하면은 저는 이곳에 제 홈페이지를 띄우려고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블로글이 나오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더 착한 홈페이지라고 하고 클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제 링크를 넣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거라서 글은 똑같지 않겠지만 제 블로그도 이와 비슷하게 구성을 하고 클릭을 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주소로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로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도록 하죠.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라고 하고 팝컨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팝컨은 파워 컨텐츠의 약자고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를 검색 광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웹문서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라고 치면 뭘로 들어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라고 넣어서 요게 뜨면은 아, 얘는 팝컨의 블로그 게시글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라고 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 무료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얘를 이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짠! 등록 눌러줍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 제 주소는 물음표 앞까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인하우스 마케팅 설정에 바이럴 설정을 눌렀더니 이렇게 시뻘건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그럼 얘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얘 주소를 파워 컨텐츠 글 만들 때 쓸 건데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쓰겠죠.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무료 홈페이지란 무엇인가? 무료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호시 아줌마에게 문의하세요. 그 다음에 클릭. 자, 클릭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 주소를 드래그해서 복사해주는. 물론 그냥 이 주소를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블로그를 그냥 보고 들어왔는지 파워 컨텐츠를 보고 들어왔는지 어디서 온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표 붙은 것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넣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는 거죠. 이 파워 컨텐츠에 노출된다. 그럼 고객이 이곳에 노출된 제 글을 보고 클릭을 하면 이 글이 뜨겠죠. 대충 있고 이거 괜찮네 라고 클릭을 하면 무슨 주소가 뜨느냐? 이렇게 제가 만든 꼬리표가 달린 주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에이스 카운트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라고 하나가 떠 있죠. 이게 방금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입 설정에도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설정에 잡히게 되는지는 제가 다른 업체에 한번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렇게 지금 이게 라이브 대시보드라고 실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유입인데요, 이렇게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라는 걸 통해서 한 명이 들어왔네요.
아, 그럼 지금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 한 명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바일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모바일에서 파워 컨텐츠를 봤습니다.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라고 해서 제 파워 컨텐츠에 블로그를 읽고 너무 좋아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해서 본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했더니 짜잔, 방금 제 모바일에서 접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 2개가 됐죠. 그리고 모바일에 한 명이 접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으로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PC에 들어왔고 한 명은 모바일에 들어왔구나, 여기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제가 파워 컨텐츠로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키워드를 추가로 더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파워 컨텐츠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누르시고요. 동일하게 파워 컨텐츠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기,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팝컨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기 내용이 들어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곳에 넣어주시면 아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클릭을 하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네, 누르게 되면요, 닫기. 자, 그럼 파워 컨텐츠의 소재가 아까 1개였는데 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은 무료 홈페이지 아까 만든 거죠. 방금 제가 만든 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주소를 블로그에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로그를 작성하고 여기에 그 링크를 넣게 되고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만든 꼬리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라는 새로운 유입 출처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워 컨텐츠로 총 3명이 들어왔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페이스북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페이스북은 게시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광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시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 누른 다음에요, 캠페인을 페이스북 게시글,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는요, 페이스북은 매일매일 글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저는 날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18년 그리고 4월 2일 날 쓴 글인데요,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어떤 책 썼다라는 것을 제 패친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론 이 주소 그냥 해도 되지만 나는 페이스북에서 왔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넣어요. 책, 그 다음에 등록 눌러줍니다. 자, 주소가 생겨있게 됐죠? 그 다음에 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겼어요. 얘를 페이스북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랑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넣는데 너무 좀 지저분하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쉽게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창에 bit.ly bit.ly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할 때 귀찮으시면은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것도 없으실 거고요.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reate bit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뭘 넣느냐, 자, 제가 원래 긴 주소, 요 주소 시뻘건 딱지가 붙은 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줄여줍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씨 아줌마가 언더바 쓴 언더바 책, 이 주소는 빈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언더바를 썼습니다. 이렇게 써서 세이브를 하게 되고요, 이 주소를 제가 이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네이버 마케팅 트렌드 2018은 이번 주에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클릭을 할 거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단 꼬리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18년 4월 2일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던 게시글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약간 구분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명에 동일하게 페이스북 게시글 적으시고요. 소재는 1802 이렇게 썼는데 아까 구분이 잘 안 된다 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페이스북 게시글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주소를 넣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등록 이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요 주소,
요 주소를 여러분들 게시글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게시글 아까 한 방법을 동일하게 넣어 보시면요, 고객이 이걸 클릭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주소를 뜨게 되고요, 에이스 카운터에서는 세 번째, 페이스북 게시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먹을 수 있게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번처럼 요렇게 해도 되고 3번처럼 요렇게 해도 됩니다. 얘는 페이스북의 소재를 요렇게 쓰느냐 요렇게 쓰느냐의 차이점인데요, 어떤 걸 쓰냐는 여러분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만 써주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또 어떻게 하죠? 자, 추가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명을 페이스북 광고 이렇게 하고요, 소재는 이제 아까 전과 같이 18년 0402,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 18년 4월 2일날 페이스북 광고했다. 그 다음에 책 광고를 제가 한다고 가정하면요, 복사를 해서 이곳에 이렇게 넣고 등록 시켜줍니다. 그럼 등록이 완료됐죠. 페이스북 광고 한번 볼게요. 이 소재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 광고하는 법은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광고 하실 때 여기 랜딩 페이지라는 부분에 웹사이트 URL에 이 긴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잡히게 됩니다. 그럼 고객이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주소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붙인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스 카운트에서 어떻게 표기가 될까요? 당연히 여기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광고가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블로그 체험단. 자, 블로그 체험단 어떻게 할까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추가를 누르셔서 블로그 체험단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체험 1회차 이렇게 하고 제 홈페이지 들어오게끔 주소를 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들에게 야, 이글 놓고 링크 써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블로그 체험단들에게 이 링크를 꼭 본문에 넣으세요 라고 1회차가 끝났어요. 그럼 2회차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 그 다음에 소재는 홈페이지 체험 2회차 이렇게 해서 주소 넣고 등록하십니다. 자, 업데이트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 2회차가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3회차, 4회차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업체들한테 줄 때는 어떻게 줄까요?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명을 업체 통한 상위 노출 뭐 이렇게 놓고요. 소재 그러면 오씨 아줌마에게 문의했다. 오씨 아줌마 업체. 그 다음에 여기에 블로그 상위 노출에 사용될 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썼을 때 여기 오씨 아줌마 업체라고 뜨거든요. 그럼 이거 오씨 아줌마 업체를 통해서 노출시켜서 방문자가 들어왔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씨 아줌마에 문의했더니 오씨 아줌마가 노출 잘 못 시켜. 그럼 나 박씨 아줌마에게 또 문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추가를 눌러서 자, 캠페인명에 업체 통한 상위 노출, 그 다음에 여기에 박씨 아줌마, 그 다음에 주소 넣고 등록, 업데이트 네 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업체를 통해서 내가 유입시키는 업체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통해서 몇 건의 유입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손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더 적용을 해보시면 이제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어떻게 하느냐, 자, 추가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명은 카카오톡이라고 적고요. 소재는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메시지 보내는 거니까 14년 18년 0402 카톡 전체 메시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주소를 그대로 넣도록 하고요. 등록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군요, 카카오톡. 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자,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옵니다. 제가 여기서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링크 사용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지 작성에 자, 나머지 꾸며주시면 되고요. 요때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씨 아줌마 책 이렇게 놓고요. 여기 링크를 이제 꼬리표가 달린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에 네 번째 보시면은 4월 2일 카톡 전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SMS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일 또 카톡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추가 누르셔서 캠페인명은 앞에 카카오톡 넣었으니까 카카오톡, 그 다음에 소재는 18년 4월 3일 그리고 카톡 전체 메시지 이렇게 넣고 등록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록이 남게 되겠죠. 자, 여기는 4월 2일, 얘는 4월 3일 이렇게 해서 남게 됩니다. SMS도
동일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통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교육 업체이고요. 이 교육 업체에서 여러분들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럼 노출은 아무것도 안 뜹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노출 아니고 효율 클릭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스크롤 내려 볼게요. 지금 검색 광고나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가 의도한 유입으로 몇 명이 들어왔냐. 자, 메일 같은 경우에서 63명이 들어왔고요. 블로그는 53명이 들어왔고요. 문자는 31명, 카카오톡은 4명, SNS는 1명이 유입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률 쭉 나오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알려드린 걸 참고했을 때 지금 이 중에 제일 질이 좋은 거 어딘가요? 당연히 블로그겠죠. 26쪽 사이로 굉장히 낮습니다. 반송률이 낮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홈페이지에서 무슨 짓을 한다라는 거고요. 메일은 74, 문자는 87, 카카오톡은 100. 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출시키는 이 마케팅의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 체류 시간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실제로 구매는 몇 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은 건 어딘가요? 두말할 것 없이 블로그가 제일 성과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노출시킨 총 유입량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업체 한번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들어가서 바로 효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요, 제가 캠페인명은 가려놨는데 여기 블로그 체험단 한 거거든요. 이 블로그 체험단을 해서 방문자, 각각의 블로그 체험단 회차마다 몇 명의 방문자가 들었고 실제로 구매는 몇 건 일어났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마케팅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이 보다 더 효과적인 유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유입들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내가 의도한 유입인지 아는 방법은 모든 유입의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상위 노출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체험단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를 들어왔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만 마케터의 성과로 측정이 될 수가 있다. 이 외에 들어온 유입은 이제 내가 하지 않는 다른 유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만 세팅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마케팅 유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